일본 언론이 손흥민 선수와 부친 손흥정 씨의 조금은 특별한 부자관계를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손흥민이 EPL 득점왕에 오르고 아시아의 한계를 넘어선 기적의 선수가 되자 일본 언론이 특별한 부자관계에 주목했습니다. 손흥민에게 축구 DNA를 물려주었을 뿐 아니라 아들을 위대한 선수로 길러낸 손흥정 씨. 일각에서는 스파르타식 훈육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선수 시절 경험을 토대로 한 처절한 반성적 사고에서 나온 독창적인 훈육으로 유소년 시절에는 승부의 결과보다 기본기에 충실해야 하고 축구를 제대로 즐기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모든 축구 관계자들에게 일깨워준 분이죠.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아들을 길러낸 손흥정 씨와 아들 손흥민 선수에 대해 일본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 내용입니다. 손흥민의 자유자재의 양발 결정력은 완전히 아버지의 작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승부보다 기본을 철저히 했던 교육은 아시아인 최초 프리미어 득점왕.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소속 한국대표 공격수 손흥민이 올 시즌 리그에서 23골을 기록하며 아시아인 최초로 득점왕에 올랐다. 골수에서는 리버풀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와 같아서 단독 타이틀 획득은 못했지만 그래도 세계 최고의 리그라고 불리는 리그에서 아시아 선수가 득점왕이 될 날이 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그야말로 상상 속의 만화로 그려질 일이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졌으니 새삼 아시아의 틀을 넘어선 손흥민의 높은 능력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빌보드에서 한국의 7인조 아티스트인 BTS가 1위에 오른 것도 화제가 되었지만 그에 버금가는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 손흥민 같은 공격수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일까? 물론 스스로의 노력이겠지만 한편으로 혼자 힘만으로는 득점왕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나의 축구는 완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손흥민의 성장 과정에서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버지라고 해도 틀림없다. 작년 10월 손에 부친인 손흥정 씨가 한 권의 에세이를 출간했다. 제목은 모든 것은 기본부터 시작한다. 아들 손흥민이 어렸을 때부터 축구 지도에 열정을 쏟으며 아버지로서 지도자로서 어떤 말을 했고 가르쳐 왔는가에 대한 자신의 삶과 교육 철학이 담겨 있다. 또 책 표지의 띠에는 손흥민의 말이 적혀 있다. 나의 축구는 완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즉 오늘날 손흥민의 바탕에는 아버지의 지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웅정 씨는 어떤 인물일까? 올해 60세, K리그에서 뛰었던 전 프로축구 선수로 은퇴 후 지도자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자신의 이름을 딴 손축구 아카데미를 설립해 그곳에서 감독을 맡고 있다. 참고로 이 아카데미는 7만 1000평방미터 넓이로 약 170억 원을 들여 만들어졌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의 조성금은 받지 않았고 모두 자비라고 하니 놀랍다. 1985년 K리그에 상무에서 데뷔하였으며 이후 현대호랑이와 일화 천마 등에서 뛰었으나 경기 중 발목 골절상을 입어 28세의 젊은 나이에 현역에서 은퇴하였다. 프로선수 생활은 불과 5시즌으로 짧았다. 은퇴 후의 고생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작년 10월 자신의 에세이 출간과 동시에 실린 땡땡일보와의 인터뷰에 그 내력이 드러난다. 수많은 중노동, 헬스 트레이너,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 시설관리 등으로 생활비를 벌었다. 다만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운동과 독서만큼은 하루도 줄이지 않았고 일하러 나가는 날에도 운동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날이 밝기 전인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운동을 했다. 부상으로 프로축구 선수의 길이 끊어졌고 이후엔 갈 곳도 없이 무작정 생활을 위해 안간힘을 썼다. 승리주의로부터의 탈피, 나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쯤에서 지도자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것이 아들 손흥민. 초등학교 3학년의 손은 아버지에게 축구를 가르쳐달라고 필사적으로 졸랐다. 아버지는 쉬운 길이 아니며 보통 각오로는 할 수 없는 세계라고 아들에게 전했지만 전혀 포기할 기색이 없었다고 한다. 이것을 계기로 아버지와 아들의 훈련이 시작되었다. 아들을 초중학교 시절 축구부에 소속시키지 않고 기본적인 기술만 직접 지도한 것은 한국에서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나처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는 나와 정반대의 시스템으로 지도하겠다. 웅정 씨가 이렇게 말한 배경에는 자신의 프로축구 선수 시절 경험이 크게 관련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승부를 항상 의식하게 하고 혹독한 연습으로 몸을 혹사하기 때문에 부상도 늘어난다. 프로가 되었을 때는 빠르게 쓸모 없어진 선수들도 많아서 그런 현실을 웅정씨는 눈으로 확인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에게는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소중히 키우고 싶었을 것이다. 일본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손흥민은 3살 위에 형이 있다. 이름은 손흥윤. 현재 아버지가 설립한 손축구 아카데미에서 코치를 맡고 있다. 지난 5월 땡땡일보가 형 흥윤씨를 찾아가 유소년기에 대한 이야기를 취재했다. 기사는 서두에 흥윤씨의 이런 에피소드로 시작된다. 흥민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축구를 한다고 해서 옆에서 공을 차고 있었어요.
휴식 시간에 승부욕이 강한 나와 흥민이 닌텐도를 하고 싶어서 서로 뺏으려 하자 아버지에게 게임기를 뺏겼습니다. 거기서 흥민이와 둘이서 3-4시간 동안 리프팅을 했어요. 그 수는 22,000번. 그 기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정신력과 집중력을 유지하고 공의 실밥이 보일 정도로 직각으로 차야 한다. 집중해서 공을 바라보다 보니 나중에는 평평한 땅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양발도 신발도 왼발부터. 아버지의 지도가 엿보이는 이야기인데 물론 흥윤씨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손흥민은 올 시즌 23골 중 오른발이 11골, 왼발이 12골. 오른발잡이지만 왼발로 골을 양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다. 흥민이는 어릴 때부터 양발도 신발도 왼발부터 신었어요. 아카데미의 아이들도 그럽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왼발부터. 의식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다리를 사용함으로써 경기에서도 두 다리를 5대5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인 기술만 가르치던 초중학교 시대와는 다르게 슛 연습이 시작된 것은 고교부터 라는 얘기도 한국에 널리 알려져 있다. 서서히 아버지의 지도가 엄격해진 것은 그 무렵이었고 그것은 독일에서 프로 데뷔를 하고 나서도 계속되었다. 양발킥의 정확도가 높은 것에 대해 손은 원래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혹독한 훈련의 결과라고 말하는데 한국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손은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프로에 데뷔하고 2010-2011 시즌 종료 후 한국으로 귀국. 그곳에서 기다리던 아버지 손흥정 씨는 여름의 폭염 아래서 5주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1000번의 슛을 날리게 했다. 오른발 500회, 왼발 500회. 프로 세계에서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진짜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충격적인 에피소드인데 모든 것은 열정을 쏟아붓는 아버지와 그에 부응하려는 자식 간에 굳은 유대감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손흥민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강한 정신력도 재능처럼 느껴진다. 사랑이 있는 지도는 아카데미에서도 마찬가지. 이것만 놓고 보면 상당히 엄격한 아버지이자 엄격한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현재 한국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의 소년들에게는 평소부터 고압적인 부지기를 없애기 위해 코치들에게 휘슬이나 시계를 갖지 못한다는 조건이 있다. 아버지 웅정씨는 아들이 있는 런던과 한국을 오가며 지내는데 아카데미에 돌아오면 아이들과 포옹하고 애정을 쏟으며 지도를 이어가고 있다. 땡땡일보에 따르면 현재는 이 아카데미에서 독일 2부 하더보른 21세 이하 팀에 2명의 선수를 보냈다고 한다. 어쨌든 손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는 칭호가 많은 축구 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은 틀림없다. 제2의 손흥민이 나타나는 날은 올까?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스트라이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어느 포지션이든 기본적인 기술이나 플레이, 몸 만들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 이야기다. 손은 그 점을 알고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지금이 있다. 교과서 같은 존재야. 일본도 야구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것은 실증이 끝난 기본 플레이, 전술, 기술, 체력이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고 오타니나 이치로 같은 스타가 나왔다. 어쨌든 손은 훌륭하다는 말밖에. 올림픽 종목도 아닌 마이너 스포츠로는 비교도 되지 않아. 야구는 세계적이지 않으니까. 오타니와 비교할 필요는 없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은 메이저리그 홈런왕급의 위협. 대단하네. 체격적으로는 날씬해서 강해 보이지는 않는데 특히 피지컬 중시인 프리미어에서 이만큼 득점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워. 일본인 중에서도 도르트문트에서 무쌍을 찍었던 카가와처럼 MVP 가능성을 느끼게 해주는 선수는 앞으로도 나올지 몰라. 부상으로 결장하지 않았으면 MVP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득점왕이라면 일본인에게는 어렵다. 일본인 공격수 누구보다도 강해 보이는데? 일본의 축구 소년처럼 경기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의미 없는 페인트라든가 연계기 같은 걸 계속 연습하는 것보다 무조건 기초를 철저히 연습하는 것이 좋겠지. 축구란 대부분의 선수는 트래핑을 한 후 패스하고 드리블이라고 해도 시합에서는 상대를 제치는 정도겠지. 공격수는 얼마나 최고의 스피드로 골을 향해 정확하게 드리블할 수 있을까야. 나머지는 위치 선정이나 오픈 찬스에서의 능숙함이라고. 나카타가 옛날에 일본 선수는 연습에서는 엄청 잘한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 결국 그것과 연결되네. 실전에서는 써먹을 수 없는 미니게임 같은 것에서만 쓸 수 있는 기술은 무의미. 이건 국가를 초월한 쾌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정말 멋진 플레이였고 보면서 두근두근했다. 메이저리그의 오타니도 그렇고 세계 최고봉의 플레이를 보여주었다. 반드시 뒤를 이을 선수가 더 나왔으면. 결국 옳고 그름은 별개로 하고 이런 교육이 아니면 스트라이커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 모두가 함께 이기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일본에선 손흥민은 나오지 않아. 그것이 일본의 강점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하다. 흥민은 터무니없어. 틀림없이 최고의 선수지만 토트넘이라는 팀에 들어가서 케인이라는 선수를 만난 것이 크지 않을까.
부상 없이 오래오래 힘냈으면 좋겠고 토미야스도 몇 번이고 붙어서 단련해 주었으면 좋겠어. 쾌거,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그리고 이 사진처럼 굉장히 좋은 녀석인 것 같고 분명 진짜 성격도 좋을 것 같아. 한국이라든지 상관없이 정말 훌륭한 공적을 남겼다고 생각해. 일본에도 스트라이커가 있었으면. 친한파는 아니지만 프리미어 득점왕이라니 터무니없는 일이다. 재능이 있고 굉장히 헝그리했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겠지. 프로가 되고 나서도 부친이 아들의 축구를 지도하다니 대단하구나. 부친도 대단하지만 스스로의 노력 없이 프리미어 득점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맨시티에 강한 것도 좋아. 강호를 상대로도 팍팍 골을 넣는 것이 대단하죠. 손이 볼을 잡으면 골냄새가 확 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치와 스포츠는 별개다라는 좋은 예로서 솔직히 그를 찬양하고 싶다. 틀림없이 아시아 최고의 스트라이커겠지. 아마 2~3살 때부터 볼을 찾고 아카데미 소속으로 신동소리를 듣고 자랐겠지 하고 마음대로 상상했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인이 어쩌고 하는 것보다 너무 훌륭하다. 아시아인이 득점왕에 등극하다니 정말 위협인 것 같아. 옛날에 박지성이 말했었지. 아시아의 레벨을 증명하고 싶다고. 손흥민이 바로 정상에 올랐구나. 노력해서 익힌 스킬도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스피드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슈퍼플레이어가 되진 못했을 거야. 솔직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똑같이 가르쳐도 똑같은 레벨의 선수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사람 나름이겠지. 언젠가 일본에서도 이런 스트라이커가 나타났으면. 손도 호날두도 어느 쪽이 잘 쓰는 발인지 모를 정도로 양발을 쓸 수 있어서 대단해. 아시아의 역대 넘버원 선수. 내년에 후르아시 선수가 잡아줄 거예요. 대단하지만 보복으로 상대 선수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슬라이딩은 안 되겠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만 뭐 틀림없이 현 시점에서 아시아 최고의 선수죠. 나는 한국을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손흥민이 월드클래스 스트라이커인 것은 틀림없고 역대 최고의 아시아 선수라고도 생각해. 일본인 중에서 그를 능가하는 레벨의 선수가 나와준다면 최고겠지만 그 벽은 상당히 높겠지. 현 시점은커녕 아무리 생각해도 역대 최고 레벨이죠. 아시아에서 프리미어 득점왕이라니 아마 앞으로 나오지 않겠지. 게다가 그가 대단한 것은 매년 그 레벨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운빨이 아니다. 페널티킥 없이 프리미어 득점왕은 아시아인이 아니어도 이제 나오지 않을 거야. 언제나 그렇듯 정상적인 댓글도 많지만 한심한 댓글이나 기분 나쁘게 돌려가는 댓글도 나오기 시작하네요. 어지간히 배가 아픈가 봅니다. 손흥정 씨는 아들 손흥민을 지도하면서 기본기와 인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손흥정 씨는 최근 스포츠 땡땡과 인터뷰에서 좋은 축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본기이며 공을 잘 차기 전에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자식이 공만 잘 차는 기계가 되길 원하는 부모는 없다. 축구장 밖에도 축구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겸손을 강조했다고 하죠. 겸손하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다. 멀리 봐라.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이 EPL 득점왕으로 우뚝 설 만큼 최고의 선수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나는 아직 배울 게 많다 라는 겸손이 큰 작용을 했겠죠. 실력과 인성 모두 월클인 아들을 키워낸 손흥정 씨가 던진 화두는 축구뿐 아니라 각자의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허위가장 조작 없는 채널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심심풀이 반응 채널이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